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 곁에 든든하게 있어준 경찰의 얘기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화요일 새벽에 112로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비명소리와 싸우는 듯한 소리가 짧게 들린 뒤 끊겼다고 합니다. 이 소리만으로는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경찰은 이 건을 내용 확인 불가건이라며 근처 파출소로 전달하는데 경찰들이 수차례 연락 끝에 이 전화를 한 번호와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이 여성의 목소리를 들은 경찰이 뭔가 수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하하.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린 뒤에 전화가 끊겼어요. 그런데 경찰은 뭔가 이상해서 근처 파출소로 또 지령을 내렸겠죠. 그런데 통화 내용은 확인 불가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고 경기도 가평경찰서 조종파출소에 이 지령이 내려갑니다. 당시 경찰은 왜 어떤 점을 수상하게 여긴 걸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내용에 음성 녹취를 보니까 좀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이제 재차 연락을 하니까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를 받는데 그 전화 받는 사람이 사소한 언쟁 정도이고 그러니 경찰관이 올 필요가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화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 전화를 받은 사람이 경미한 시비 정도 있었고 경찰관 오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한 부분이 목소리하고 그냥 신고자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 다급하고 울고 막 그런 목소리하고 전혀 그 사람이 받는 목소리는 전혀 달랐고 그래서 실제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좀 직감할 수가 있었죠.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최초 신고자는 비명을 질렀는데 예. 그 다음 재차 경찰이 걸었을 때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차분한 목소리, 뭔가 경찰의 촉이 발동할 수 있는 순간입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거 조금 이제 좀 달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신고를 한 거는 112로 착각한 119에다 전화를 했어요. 아하, 네. 그 119, 그 구급대 직원들을 더 칭찬해야 될 입장이에요, 사실은. 아하. 119 구급대에서 전화만 걸려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음소리 정도만 나고 끊겼기 때문에 네. 119 이분들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네. 112로 연락을 해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112로 연락을 해. 참 진짜 잘한 겁니다. 네. 그 112 또 그 전화를 받은 우리 경찰관들도 또 진짜 잘한 거예요. 네. 이게 이상하니까 그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본 거죠. 아하. 그런데 한참 안 받다가 나중에 전화를 누군가가 딱 받았는데 네. 처음에 그 비명 소리하고 지르던 그런 여성이 아니고 아하.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술 먹고 잠시 다툼이 있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별 문제 없으니까 네.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경찰관들은 거기서 촉이 오죠. 아하. 이거는 그 목소리 자체가 이미 다르고 네.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이 그렇게 금방 평온 찾아오기 어렵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그 기지국을 추적해가지고 위치를 아하. 반경 500m 정도를 찾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파출소에 지령되고 찾아 나섭니다. 네.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을 하고요. 만약에 이 사건을 그냥 잘못 걸려온 전화로 생각하고 그냥 시간이 흘렀다면 최단비 변호사님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위치 결과를 확인을 해봤더니 가평군에 있는 한 이제 유흥주점이었어요. 아하. 그 반경 500m까지밖에 이제 위치가 확인이 안 됩니다. 네. 그 주변을 다 탐문을 하며 나서는데 그 유흥주점의 거리 중에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는 곳이 딱 한 곳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때가 오전 4시였거든요. 새벽 4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경찰관들이 저긴가 보다 딱 아하. 생각을 하신 거예요. 다가갔는데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안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아하. 들어가 봐야겠다 했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를 않는 아하,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재차 노력한 끝에 들어가 봤더니 네. 그 안에 거의 실신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여성이 한 3시간 전에
그 유흥주점의 손님에게서 성범죄를 당하고 아이고.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쓰러지고 제대로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겨우 신고 버튼만 눌러서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의 정말 기지로 네. 겨우 이 여성을 구할 수가 있었던 네. 겁니다. 일단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타깝게도 이 여성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였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앞서 재차 경찰이 전화했을 때 안 오셔도 돼요 라고 말한 사람 대체 누굽니까, 장 교수님?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공부는 하실 텐데 예를 들어 뭐 공범이었다. 그럼 그나마 그래 공범이니까 범죄를 덮으려고 했겠지 정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같이 그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여성이었어요. 아하.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피해 여성이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당하고 나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고 전화를 누르고 제대로 말도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눈앞에 누구라도 보이면 도와달라고 아마 이러고 싶었을 텐데 문제는 사고가 나고 잠시 노래방 주인이 와서 문을 열어보고 네. 그냥 무마하고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여성이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 노래방 주인은 좀 제지를 했고요. 네. 문제는 이 전화를 받은 다른 여성이 그걸 보고도 이제 무시를 한 거죠. 말하자면 같이 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리고 나서 전화를 받아서는 네. 사소한 언쟁이었고 경찰이 안 와도 됩니다라고까지 말을 한 거예요. 네. 당연히 나중에 출동해서 이 사건을 보고 난 경찰이 물었겠죠. 그 여성한테. 네. 당신은 뭔데 왜 그렇게 말했냐? 아하. 그랬더니 그때 그 여성의 대답은 사실 나는 그 상황을 잘 몰랐다. 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상황을 아하. 몰랐었으면 네. 왜 경찰 안 와도 된다는 말을 함부로 했겠습니까? 네. 아마도 이 피해를 당한 여성은 2중, 3중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아하. 상황 때문에. 지금 자막에 보면 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그 피해를 당한 여성 말고 다른 유흥업소 직원은 전화를 받은 상태에서 경찰 이제 안 와도 돼요. 별거 아니었어요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이 아니라요. 그런데 그 상황을 눈앞에서 본 그 피해 여성분은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기댈 곳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신고 내용은 신고를 하다가 비명을 지르고 끊긴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코드 제로라 그래서 최우선 출동 상황입니다. 네. 더더군다나 지구대 순찰차 세대가 동시에 현장에 출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하. 위치 파악을 위해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다른 사람이 받아서는 안 와도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피해자는 동료가 이렇게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안 와도 된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네. 현장에 가보니까 걷지도 못할 정도로 크게 다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경찰 관서와 성폭력 피해자 치료기관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곧바로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했고 네. 이미 성폭력 범죄는 아쉽게도 지금 벌어진 상황이에요. 아하, 네. 어떻게든 범인을 찾아서 긴급 체포하겠다. 경찰관이 그렇게 다짐을 했고 실제로 긴급 체포를 하게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당시에 경찰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기 위해서 현장 출동했을 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현장에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위시 추적에 들어간 경찰이 유일하게 간판이 켜진 유흥업소를 찾아서 어렵게 들어갔지만 그 피해자는 앉아 있었는데 가해자는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그 유흥업소 내부 CCTV 영상에도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 한 남성이 유흥업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게 해당 유흥업소의 내부 CCTV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남성이 바로 가해자인데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 남성은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던 거죠. 김복준 의원님, 치가 떨립니다.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지금 저게 뭐라고 표현했는데 저게 태연하게 걸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도주하거나 발걸음이 빠르지도 않아요. 오히려 건들거리면서 아주 느긋하게 지금 그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은 이제 뭐 당연히 하겠지만 이런 동종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장희영 교수님, 예. 그 피해 여성분 입장에서는요, 그 유흥업소 사장도 안 도와줘. 같은 동종업계 일하는 여직원도 나를 방치해. 예. 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억장이 무너질 대로 무너질 것 같습니다.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모두 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맞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 가해자 남성이 나오는 영상을 지금 처음 봤어요. 근데 아마도 저 남성은 아마 이런 데서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는 이래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죠. 저는 좀 믿어지지도 않을 정도이고, 문제는 노래방 이제 주인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지금으로선 추정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장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크게 비화되지 않도록 막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 전화를 아까 태연이 받았던 또 다른 그 업종 여성, 그 여성도 아마도 본인의 생계를 걱정해서 이러지 않았을까 추정이 드는데 네. 매번 이런 사건에서 안타까운 결론은 그거죠. 이렇게 사람보다 돈이 먼저 계산이 앞서는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방치하게 놔두고 다행히 경찰로 인해서 출동은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피해 여성의 피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참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저렇게요. 범행 직후, 끔찍한 범행 직후, 여러분 분노하셨죠? 최단비 변호사님, 태연하게 현장을 벗어난 저 성폭행 가해자, 잡긴 잡았습니까? 네, 검거가 됐습니다. 저 영상에서의 태연함이 본인의 발목을 잡았죠. 아하. 저 CCTV에서 A씨, 그 피의자의 모습을 이제 확보를 한 경찰이 주변 탐문에 나섰습니다. 아하. 저 일대에서 유흥업소에 왔던 적이 있는지 이런 것을 탐문한 결과 근처에 있는 인근 공사장의 근로자인 것으로 이제 아,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일대를 뒤져서 신고 전화가 걸려온 지 3시간여 만, 굉장히 빠르죠. 3시간여 만에 이날 오전 6시 50분께에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말로 경찰분들이 잘했습니다. 물론 정말 안타깝게도 그 피해 여성분의 성폭행, 성범죄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후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이 범인을 검거를 했는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왔었던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건설 노동 일을 하고 있고 현장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방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도 또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제지하는 성폭행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곳, 예, 그쪽으로 이제 이송을 보냈습니다. 정말로요, 김복준 의원님, 예, 예. 경찰분의 어떤 그리고 열정, 한 분이라도 피해자를 구제해야겠다, 구해내겠다 열정이 없었으면요, 이 범인 못 잡을 뻔했어요, 진짜. 예,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은 진짜 아쉽게도 이미 범행은 지나간 이후지만 네. 그 범인을 그냥 당일날 검거를 했잖아요. 네. 경찰관들 고생 많이 했고요. 네. 또 이런 이상한 징후를 느껴가지고 경찰에 연락해준 우리 119도 그러니까요. 정말 더불어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일선에서 근무하다 보면요, 엉투장도 안 하게 그 상황실로 전화 와가지고 어떤 음식 같은 거 시키는 경우 있어요. 네. 여성분들이 울면서. 네.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 상황실 직원들이 예전에는 왜 상황실에 음식 전화를 시키고 그래. 이거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잘 살펴보면 네. 옆에 감시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음식점인 것처럼 거기 무슨 음식점이죠 하고 울면서 전화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경찰에서는 112 상황실 요원들한테 네. 그런 전화가 걸려오더라도 소홀하게 하지 말라고 요즘엔 교육을 참 많이 합니다. 네. 나름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옆에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치 음식을 시키는 것처럼 하면서 구조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 지금 저는요, 김복준 의원님 설명 들으면서 온몸에 제 등골이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정말 그런 상황에 얼마나 절박했으면 112 신고센터에 울면서 음식을 잘못 주문한 것처럼 그런 전화를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위기에서는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경찰분들이 만약에 소홀히 넘겼다면 아마 그런 사건에서 대처를 못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잔혹한 성폭행을 저지른 그 피의자는 검거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경찰이 안 와도 된다, 그리고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냥 나가버렸던 유흥업주는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일단 가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요. 네. 중간에 전화를 받고 별일 아니다 돌아가셔도 된다고 했던 동료 여성 이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별일 아니니까 돌아가도 된다는 취지였는데 허위 신고를 처음부터 하는 경우에도 허위 진술을 할 때도 수사기관이 실체를 발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진술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보통의 판결례입니다.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건에서 중간에 그렇게 이야기한 동료 여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성립은 어렵습니다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미 신고는 이루어졌는데 네. 중간에 전화를 받아서 경찰을 못 오게 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방조로 볼 수도 있어요. 하하. 그리고 노래방 자체에 피해자가 갇혀 있는 것, 간금 혐의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료 여성을 포함해서 유흥업소 관계자들에 대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방조 내지는 네. 간금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것이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보다 훨씬 더 큰 형량이 맞아요.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조로 네. 가야 돼. 정말로 우리 김복준 의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요. 애초에 119로 이 전화가 왔을 때 뭔가 불길한 예감을 하고 112 신고센터로 이첩을 해준 119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지령을 내리신 경찰의 촉, 그리고 현장에서 가서 그 피해 여성분을 구하신 구호 조치에도 정말 뉴스파이터가 대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여성분요, 정말로 트라우마 치료도 잘 받으시고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이런 말씀 송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택배기사님들 정말 시간이 정말 돈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운데 그런데요. 이 택배기사님은요. 그 배달이 밀려있을 시간에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이 도로변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택배 기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하.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 옆 논바닥에 떨어진 차량에서 지금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때 지금 화염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 이때 한 남성이 재빨리 현장으로 달려가서 운전자를 끌어내서 오. 안전하게 지금 구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전자가 있었군요. 뭔가 아하. 폭발이 좀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저 남성이 저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네. 119에 신고를 하고요. 화면 보시면 지금 이 날씨가 굉장히 어둡잖아요. 네. 좀 흐리잖아요. 아하.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아. 혹여나 체온이 떨어질까 자신이 입던 옷을 이렇게 덮어주기까지 아이고, 했다고 합니다. 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는데 세상에. 그때까지 이 운전자를 안심시키고 인계를 하고 떠났다고 하네요. 자, 당시에요. 순간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린 저 택배기사님.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4차선 도로, 큰 도로 쭉 따라오시다 보면, 네. 지금 운전자 한 명이요. 지금 저 차량이 지금 논바닥에서 활 타고 있는 걸 보고요. 앞서 블랙박스 보셨죠? 그 일대를 계속 돌면서 확인하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근데 김복준 의원님, 저희가 영상을 보고 저렇게 구조에 나선 걸 그냥 우리가 태연히 이렇게 전하긴 합니다만, 저 택배기사님 입장에서는요, 시뻘건 불길이 타오른 저 차량에 다가가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분 입장에서 목숨 걸은 거예요. 맞아요. 저분이 만약에 이 불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그냥 아마 저분의 기본적인 어떤 정의감이 작용해갖고 자연스럽게 뛰어갔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기 가서 구조하는 순간에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거든요. 아하. 내가 보니까 본넷 앞쪽에 엔진룸에서 불이 났어요. 네네. 그렇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가서 저렇게 사람을 구출했다는 거는 네.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고 저런 분이 의인입니다. 아하. 정말로 당시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히려
운전하시면서 다급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경찰에 신고까지 해 주셨어요. 해당 그 택배 기사님 얘기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그냥 불 타고 있는 차만 봤다면은 아마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안에서 분이 있다고 운전자가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도 클락션을 울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이것저것 볼 것도 없이 그냥 뛰어내렸죠. 그 방송 나가고 난 날 제가 퇴근하니까 그 애들 셋 다 달려들어서 아빠 끌어안고 난리였죠. 최고라고 그러죠? 최고라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일단 이제 그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제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구해를 해야죠. 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둥이 아빠시네요. 새 아, 자녀는, 다행이다. 최단비 변호사님. 아빠 최고 하는데 아마 아내분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뛰어도 자기가 다치면 어떨 뻔했어. 이랬을지도 몰라요. 당연하죠. 아내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저 피해자를 구한 데 대한 남편에 대한 대단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동시에 우리 한 가족의 가장인데 맞아요. 이 위험을 감수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아내분 입장에서는 진짜 10년 감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족들만이 저분이 최고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이 영상이 어떻게 공개됐냐면 네네. 한 인터넷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영상이 게재됐는데 네. 이 게재를 하면서 게재하신 분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대단한 일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그냥 사고 난 차도 아니고 불타는 차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다니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모든 분들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가족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네. 본인의 좀 위험도 한 번은 앞으로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내분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네. 거예요. 정말 근데 제가 박성배 변호사님 제가 삭막한 뭐 분위기 깨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저 상황에서요. 저 택배 기사님 유동훈 기사님이요. 그냥 현장 지나쳤어도 뭐라 할 수가 없죠. 뭐라 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에요, 진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죠. 단순히 차가 파손된 게 아니라 불이 펑펑 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라고 하셨어도 장비 없이 저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과연 그럼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세상에 저렇게 탔네요, 다. 아이고. 의문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신데 네.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건 평소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좋은 내공이 쌓인 분이 급작스러운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평소에 행실이 바르지 못한 분이 급작스러운 상황이 생겼다고 뛰어들지 못합니다. 좋은 내공을 가지신 분이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 당시에 피해를 당하신 운전자분도 장희영 교수님 예, 뭐랄까요? 정말 천우신조 그렇죠. 이 느낌이었을 그럼요. 거예요. 본인에게는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나아진 부모님도 계시지만 어쩌면 정말 저 상황은 누가 봐도 그냥 저분은 아마 사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저 차에 불이 계속 붙어서 그러니까요. 지금 나왔습니다만 거의 차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이 났고 네. 다행히 이 유동훈 씨의 대처 때문에 그때 운전석에 앉아있던 저분은 얼굴과 허벅지를 좀 다쳤습니다만 생명에는 부상당했군요. 지장이 없고 무엇보다도 아내도 아내지만 또 그 피해자,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저 사고를 당하신 분의 부모님은 또 얼마나 또 그러니까요, 10년간 맞아요. 구술을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본인이 날씨가 날씨다 보니까 저분을 구출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옷을 벗어서 또 덮어줬다 그랬잖아요. 그 옷이 그대로 이제 병원에 실려갔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사고를 당하신 분의 어머님이 결국 그 택배 회사까지 찾아와 세탁한 옷을 들고 와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드렸고 병원에 계신 저분도 퇴원하자마자 인사를 하러 가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지금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 때는 생각을 하면 이미 늦어요. 아이고, 근데 맞아요. 아마 저분은 저 크락션 소리를 듣고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감지를 하고 뭐 지금 자막이 몸이 먼저 반응했구나. 그래 조금 전에 자막에 나갔잖아요. 솔직히 나도 그때 내 가족 생각도 났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몸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다행인 게 다 무사해서 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정말 이 김복준 의원이 예. 물론 저렇게 감사장도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해당 택배 업체에서도요. 예. 우리 택배 업체를 명예를 드높였다라고 상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렇죠. 택배 기사님한테. CJ 대한통운 맞아요. 이렇게 돼 있던데요. 아하. 이거 뭐 당연히 뭐 광고비보다
맞아요. 방송이 그 나가는 거 생각하면 맞아요, 좀 맞아요. 상도 좀 주시고 보너스도 네. 좀 주시고요. 휴가도 좀 주시고. 휴가 좋습니다. 휴가도 좀 네네.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 제가 보니까 행동부터 하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행동부터 하고 뒤늦게 후회는 조금 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야.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네. 여하간 그래도 아내하고 자식한테 인정받는 게 최고입니다. 맞아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누가 칭찬하고 해도 최고의 칭찬은 그래도 집에서 내 아이들과 아내한테 받는 게 최고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그냥 위안 삼으시고 네. 정말 멋지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택배기사님들 정말로 하루에 쉬실 틈도 없이 요즘 주변에 보이시죠? 밤 늦게까지도 요즘 택배 배달하십니다. 그런데 저 자녀분들이요. 얼굴 표정 보세요. 정말 구김살 없이 또 밝은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빠 최고 이러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어린이날은 내년까지 남았습니다만 정말 최고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선물을 준 것 같습니다. 유동훈 씨가요. 그러니까 소방 당국이 저렇게 다둥이 아빠인 저 유동훈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를 했는데 네. 여기에 그칠 게 아니라 이 당사자와 그리고 이 가족들에게도 좋은 일이 앞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아버지의 표상을 보여줬고 맞아요. 또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 어디 가서 다 뽐내도 좋을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요. 제2, 제3의 유동훈 씨가 아주 바이러스처럼 계속해서 생겨나기를 뉴스파이터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유동훈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